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씨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무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자신의 경기도지사를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민아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공모해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서 소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를 했다는 혐의로 도도만 김민아 씨와 또 강용석 변호사가 수사를 받게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예. 김민아 씨의 경우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어제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별심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2년 구형을 한 것입니다. 김민아 씨에 대해서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검찰을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사무소 위조의 공모했다라고 본 상황이고요. 공범 중에 1인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항소도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된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김민아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이 이런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종용했다라는 게 지금 김민아 씨의 주장인데요. 예. 혹시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나는 무죄로 확신한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경우겠지. 김민아 씨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 남편한테 소송 취하에 대해서 동의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씨한테 가서는 남편이 내라고 다 허락을 해줬다. 네. 나 믿고 제출해도 된다. 이랬을 경우에만 강용석 변호사님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김민아 씨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나보고 사무소 위조하라고 조용했다. 남편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강 변호사 입장에서는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는 건 당연히 입증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중간에 매개자인 김민아 씨가 나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무죄인데 아니면 유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강용석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나오면 변호사 활동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집행유예 나오면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도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법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죄로 나왔을 때 조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또 뭐 다수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아마 끝까지 이 사건은 김민아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항소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용석 변호사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 김민아 씨의 주장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이 될 경우에만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같은 경우 별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최후 공판에서는. 우선은 본인은 무죄를 받을 거로 본다. 선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심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이제 그 도도맘의 남편이 1억 손배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잖아요. 그 청구했는데 그거를 취하한다는 문서를 어떻게 보면 인감도정하고 남편의 문서를 그 도도맘이 김민아 씨가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다고 가져왔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도도맘의 남편하고 도도맘하고 강용석하고는 한 배를 탄 거죠. 도도맘하고 강용석 한 배를 탔는데 이제는 한 배에서 누군가 한간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도도맘이 가져온 것처럼 나를 속였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칫하면 도도맘이 또 모든 걸 또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또 어찌하면은 또 여태까지 또 지난번에 판결에 의하면은 또 둘이 공모했다. 검찰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하겠지만 그거는 아마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김민아 씨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이 이제 상반되는 건데 보통 이런 사문서 위조에는 보통 한 집행유예가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소가 취하되진 않았죠. 결과적으로 그 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별도로 전과가 없으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문서 위조나 행사죄는 사건을 진행해보면 가담 사실 자체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는 그러한 소취하서가 위조된 사실 그리고 본인이 제출에 관여했다는 건 인정을 하거든요. 다만 위조됐다는 건 본인이 몰랐다는 주장 아닙니까? 이 상태만 해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사무소 위조와 동행사의 판결문의 경향을 보면 다만 무죄가 나오려면 본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몰랐다는 거를? 이걸 재판장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재판장이 어제 결심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물어봤죠. 김민아 씨가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그래 너 취하하려면 취하해봐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걸 듣고도 진짜로 그 남편이 취하하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강용석 변호사가 김민아 씨가 반드시 자기는 취하시킬 수가 있고 또 소취하서를 가지고 온 날도 밤새 설득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승리했습니다. 전 남편 조 씨, 과거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둘이 잤다 안 잤다 불륜 뭐 많잖아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전에 시간 볼 때는 제가 가정을 지키라고 한 거고 머릿속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기정사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못 사는 상태가 돼갖고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건데. 네, 김관욱 교수님과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김희성 기자하고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이 김희성 기자, 이 도도맘의 전 남편이 밝힌 소송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 그리고 예. 강용석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맺음으로써 네네.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러니까 강 씨는 나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내야 된다라고 예. 소송을 했는데 네.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천만 원을 배상을 받게 된 겁니다. 예, 예. 어느 정도 강용석 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네. 시작은 그렇습니다. 2015년 도도맘 김민아 씨 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생각을 하고 1억 원의 청구 손해배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도도맘 남편 조 씨는 소송장에서 강용석 변호사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예.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또 글을 올렸어요. 네. 상처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바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강용석 씨, 당신 주말 교회에 가거든 당신 아내와 자식 손 꼭 잡고 읊조려 주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글을 개인의 알겠습니다.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4천만 원 배상이 났는데, 그렇다면 그 법원이 불륜에 의한 위자료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예. 게 있습니다.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요. 네. 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고요. 이것은 위자료 청구거든요. 예.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부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졌지만 형법상의 간통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형법상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넓은 의미인 둘 사이에서 자주 만났다거나 네. 아니면 자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이런 것만 인정돼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때문에 예, 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자, 것입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불륜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그 때문에 배상을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뭐 부정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파탄나는 정도의 관계에 의해서, 정도에 의해서 하여튼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런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예. 여러 가지 SNS 메시지라든지 문자 메시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예. 것들을 보자면 보통 많이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 사이에서 네. 예를 들자면 이번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예. 판례를 봤을 때에는 보고 싶다.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되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 도도맘이라는 분은 이 부정행위, 불륜이라는 거는
뭐 함께 잠자리 같이 한다 이 정도가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불륜의 기준을 잠자리라고 얘기했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간통의 기준인 거죠. 예. 근데 민법상 부정행위는 좀 더 넓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리까지는 기준을 판단을 법원에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굳이 그러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 가정이 파탄난 것을 법원은 인정한 겁니다. 자, 최 의원님. 이 4천만 원 배상 좀 중한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1억 원 정도를 만약에 그 배상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 판례를 보면 그게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위자료 소송에서 사실 그 액수를 크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1억 원 요구했는데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보통의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로 결국 강용석 변호사의 책임을 아주 넓은 범위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예, 전 남편 조 씨가 과거 아내 휴대폰에서 직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런 사실을 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거 보다가 남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보니까 남자가 친구래. 근데 홍콩도 같이 갔다고 일본도 같이 갔다 왔어요. 비즈니스 관계로. 나한테 말 안 하고. SNS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런 게 아니라 오해가 고소 취할 거다. 취하했어요? 안 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김관욱 교수님, 이 사건이 뭐 너무 화제가 됐던 이유가 이게 강용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도도맘이라는 분의 그 존재,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지금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의원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도도맘이라는 분하고의 어떤 뭐 이런 관계가 퍼지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 전에 이미 방송에서 유명해졌잖아요. 고소광고 됐고 아나운서 그렇죠. 뭐 다른 프로도 많고 방송인이 거의 다 됐는데 뭐 이렇게 일종의 불륜 얘기까지 퍼지면서 더 유명해지는데 요번 사건의 핵심은 저는 혼인 파탄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이건 뭐건 간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재판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간통죄 같은 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어떤 법보다도 이 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라든가 가족 전체가 이제 파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뭐 도도맘이건 강용석 전 의원이건 간에 책임을 지고 사실은 유국무원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그 간통죄 없어지면서 이제 민사 소송밖에 없는 거죠. 형사는 이제 사라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부부관계 관련해서는. 그럼 민사 소송하기가 더 어려워진 건가요? 쉬워진 건가요? 민사소송은 원래도 형사소송보다는 좀 범위가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간통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 고소를 하고 병행하면서 이렇게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위헌소송이 나서 없어졌을 때 많은 변호사들이 이 위자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나라처럼 위약벌 같은 더 많은 금액을 하도록 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4천만 원도 굉장히 높은 금액은 맞아요. 하지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결국 가정 파탄으로 이어져 왔을 때 그 피해자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송밖에 없고 본인 스스로가 신경을 토로하셨어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아프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런 피해자의 마음을 도닥여줄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관통죄 한번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뭐 관계를 입증을 해야지만 간통죄로 고소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폭은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네. 간통죄는 성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사실 법조에서 잡을 수 있는 문제라면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도도맘의 전 남편이 제시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서로 통화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입증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소송은 소송 기간이 재판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게 왜냐하면 간통죄로 해서 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좀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또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를 뭐 합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형사사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끌 수 있는 일이 돼서 이 소송 당사자로서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 남성이 홍콩 불륜 사건 이후 무려 4년이나 흘렸고 내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제야 판결이 났는데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것도 지금 1심이에요. 앞으로 2심, 3심까지 간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용석, 도도맘 두 분 다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이 사실 불륜이 없었다라고 부인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면은 100년 해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종사를 하는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져요. 불륜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 뭐 잠자리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당연히 불륜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쇼핑을 다니면 100% 사람들이 보는데 그걸 어떻게 다녀요?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 시간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수영을 한 거죠. 처음에는 홍콩 안 가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나요? 처음부터 다 인정하면 그러면 뭐 증거 나올 것도 없고요. 다 있으면 갖고 오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혜성 기자, 이 도도맘이 그런데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강용석 씨조차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신동욱 총재가 굉장히 각별하게 공화당 총재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영 씨 남편. 남편. 그분이 굉장히 뭐 되게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다고 평가를 한 바가 있어요. 본인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활동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일단 보면 그래요. 블로거로서 충분히 자신이 이제 돈을 버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불륜이라든지 뭔가 의심 가는 저언들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 때문에 저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홍콩에 좋은 호텔 가서 사진 찍으면 되는데 거기 또 하필이면 강용석 씨랑